여러분, 오늘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판의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한 천재를 넘어 난 놈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가 예측했던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이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사이의 정치적 흐름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마치 미래를 보고 온 사람처럼 말이죠. 2024년 4월 총선 직후 국민의힘은 참패를 겪었잖아요. 그때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총선 참패 원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실패와 대통령실의 책임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대로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은 물러났고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마치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문동은이 박연진에게 넌 또 다시 파멸할 거야 라고 예고하고 그 예고대로 박연진의 삶이 망가진 것처럼요. 이준석 대표는 마치 한국 정치판의 문동은처럼 거대한 정치 세력의 몰락을 정확히 예측하고 예고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민의힘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닌 홍준표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뭉쳐야 한다고 했어요. 당시에는 이 말이 너무나도 뜬금없게 들렸습니다.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한동훈 위원장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고 홍준표 시장님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아웃사이더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총선 참패 이후 보수 정치권에서는 홍준표 시장님의 발언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그의 존재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준석 대표가 이미 예측하고 예견했던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었을까요? 그저 운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그가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는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는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준석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았지만 그가 당 대표가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기성 정치권에서는 아웃사이더로 여겨졌거든요. 전통적인 정치 경험도 부족하다는 비판도 많았고요. 당시 경선에는 나경원, 주호영 같은 쟁쟁한 거물급 정치인들이 있었고 여론은 그들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마치 어벤져스 영화에서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같은 메인 히어로들 사이에 뜬금없이 스파이더맨이 등장한 것과 비슷했습니다. 모두가 저 꼬마가 뭘 하겠어?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기존의 정치 문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어요. TV 토론회에서 어려운 정치 용어를 쓰지 않고 2030, 10세대가 사용하는 언어로 소통했습니다. 마치 꼰대 상사가 쓰는 어려운 업무 용어 대신 신입사원이 쓰는 재미있는 유행어로 보고를 하는 것과 비슷했어요.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직접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당시 이준석 대표가 내세웠던 핵심 전략은 바로 세대 포이론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압도적으로 지지하면 기성세대도 따라올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되겠어? 하고 비웃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선이 진행될수록 그의 지지율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마치 롤게임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챔피언 조합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처럼 이준석은 기존의 정치 공식을 완전히 깨뜨리고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준석은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준석을 천재, 정치 고수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승리는 그가 가진 촉과 판 읽는 능력의 서막에 불과했거든요. 그의 진짜 능력은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가 된 후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어요. 마치 팀을 이끄는 주장과 에이스 선수 사이에 불화가 생긴 것처럼 당 운영 방식을 놓고 이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인사들과 충돌했고 언론은 연일 이준석 윤석열 갈등 심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때 이준석 대표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철없고 경솔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 대표가 왜 저렇게 쓴소리만 하지? 내부 총질만 하는구나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마치 위급한 상황에 처한 배의 선장이 선원들이 너무 힘들게 일한다 선주의 방침에 대놓고 반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준석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준석은 여기까지인가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개혁신당, 창당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거죠. 당시 그의 행동은 정말 무모해 보였습니다. 거대 여당을 나와서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잖아요. 마치 거대한 기업에서 잘 나가던 임원이 갑자기 뛰쳐나와 1인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신당은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심지어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을 돕기 위한 위장 이탈일 뿐이라는 음모론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런 비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정치적 예지력을 유감없이 보여줬어요. 그가 갈등의 과정에서 했던 발언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난 놈이라고 불리는 진짜 이유, 그 숨겨진 진실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현종 평론가가 지적했듯이 이준석 대표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는 미래를 예측하는 정치공학자와 같았어요. 먼저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대통령실과 당 사이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당 대표 시절부터 당정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개입에 반대했잖아요. 당시에는 그가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감독이 우리 팀은 수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선수가 아닙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라며 반기를 드는 것처럼요. 그때는 선수의 주장이 엉뚱해 보였지만 경기가 끝나고 보니 수비를 등한시한 것이 패배의 원인으로 밝혀진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이준석은 갈등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예측하고 경고한 것이었다는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두 번째 반전은 총선 결과에 대한 예측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을 창당하면서 이번 총선은 거대 양당의 대결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이미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어요. 마치 기상캐스터가 내일은 비가 올 겁니다라고 예보했는데 다른 모든 캐스터들이 아닙니다, 맑을 겁니다라고 외치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예보대로 다음날 정말 비가 내렸던 거죠.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화성을에서 당선되며 자신의 정치적 생명력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혼자만의 선전이라고 평가하지만 그가 던진 메시지들이 실제로 보수층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측한 것을 넘어 자신이 예측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반전은 홍준표 시장의 부상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총선 전부터 홍준표 시장이 보수 진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당시 보수 진영의 주류는 한동훈 위원장이었고 홍 시장님은 내부 총질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선 참패 이후 한동훈 위원장이 물러나고 보수 진영은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하게 됐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바뀌고 기존의 악장 대신 새로운 악장이 지휘봉을 잡게 된 것처럼요. 이때 총선 전부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홍준표 시장의 존재감이 급부상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예측한 그대로의 흐름이 현실이 된 거죠. 이준석은 단순히 당원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정치적 흐름을 잇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가 했던 모든 논란의 발언과 예측들은 결국 그가 바라보는 큰 그림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정치적 흐름을 만들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움직였던 겁니다. 마치 바둑 기사가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10수, 20수 앞의 판 전체를 미리 계산하고 수를 두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난 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준석 대표가 난 놈인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젊고 패기 넘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정치공학적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예측한 모든 것이 현실이 됐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그는 앞으로 어떤 예측을 내놓을까요? 그리고 그 예측들은 또 어떤 현실을 만들어낼까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런 정치적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의 행보를 지지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정치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흥미를 끌 만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